이 채널은 기록을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은 북한 군부 내부 전용 전화망에서 포착된 한 통의 의문의 통화가 조직 전체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재연 다큐 형식으로 따라갑니다. 그 통화는 녹음될 수 없는 전화에서 시작됐다. 북한 군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전용 전화망,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회선,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와 지시, 그리고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되는 말들이 오가는 선이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이었다. 야간 근무 교대가 끝나고 상황 보고가 정리되던 시점, 통신실은 조용했고 전화기 위의 표시등만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문제의 통화는 정해진 보고 순서와 맞지 않았다. 상급 부대도 하급 부대도 아닌 중간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통화 시간은 짧았고 내용은 더 짧았다. 지금은 아니다. 선은 이미 넘어갔다. 위에서는 모른다.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말들이 연속으로 흘러나왔다. 통화를 받은 장교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군부 전용 전화망에서 이상한 통화가 포착됐다는 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건 명령 체계 어딘가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날 이후 몇 가지 이상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특정 부대의 야간 이동이 늘었고 보고 시각이 미묘하게 어긋났으며 기존에 쓰이지 않던 암호가 갑자기 등장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군부는 여전히 질서 정연했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전화가 울릴 때마다 통신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메모하지 않았다. 북한 군부에서 질문은 곧 의심이고 의심은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상한 통화는 말해지지 않은 채 쌓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통화가 있었다는 보고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왔다. 통화의 발신지는 달랐지만 말의 구조는 같았다. 짧고 직설적이며 누군가를 배제한 표현, 선은 이미 넘어갔다. 이 문장은 명령이 아니었다. 보고도 아니었다. 상황 설명에 가깝지도 않았다. 그 말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군부 전용 전화망은 체제의 신경이다. 그 신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호가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그 통화 이후 사라진 장교가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지방 파견으로 처리됐지만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날 밤 그 역시 전용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증언. 이 프롤로그는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 군부 내부에서 기록되지 않은 통화가 어떤 파문을 만들었는지, 그 전화 한 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차례대로 따라가려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한 번의 통화였다. 통신실에서 이상함은 소리보다 먼저 온다. 그날 밤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군부 전용 전화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로, 정해진 사람에게만 연결된다. 그 질서가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누군가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야간 교대가 끝난 직후였다. 통신실의 조명은 낮게 유지됐고 벽면에 걸린 회선 표시는 평소처럼 고르게 켜져 있었다. 그때 중앙 회선 하나가 잠깐 깜빡였다. 호출음은 없었고 표시만 바뀌었다. 전용선에서 가끔 보이는 비정상 신호였다. 전화를 받은 장교는 계급도 직책도 그 회선을 받기에 애매한 위치였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전용 전화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중간을 건너뛰는 경우는 명령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할 때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짧았다. 암호도 없었고 호칭도 없었다. 군부 통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선은 이미 넘어갔다. 위에서는 모른다. 세 문장이 끝이었고 통화는 바로 끊겼다. 상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부대 번호도 남기지 않았다. 통화 시간은 15초가 채 되지 않았다. 전화를 내려놓은 장교는 곧바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 원래라면 통화 시각과 회선 번호를 메모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펜을 들지 않았다. 그 선택이 이상함을 확정했다. 통신실에는 질문이 없었다. 질문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책임을 만든다. 그래서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모니터를 봤다. 그 침묵이 군부에서 가장 시끄러운 신호다. 그날 이후 작은 어긋남들이 이어졌다. 야간 이동 보고가 10분씩 늦어졌고 일부 부대의 호출 부호가 하루 동안 바뀌었다. 암호 체계는 그대로였지만 전송 방식이 달라졌다. 의도적으로 흔적을 줄이는 움직임이었다. 군부 전용 전화망은 외부와 완전히 분리돼 있다. 도청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녹취를 남길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 망에서 벌어지는 일은 곧 내부 합의이자 사실상의 결정이다. 그 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통화가 반복되면 명령 체계의 어디엔가 빈틈이 생겼다는 뜻이 된다. 며칠 뒤 다른 통신실에서도 유사한 보고가 비공식적으로 돌았다. 발신지는 서로 달랐고 수신자도 달랐지만 문장은 같았다. 지금은 아니다. 선은 이미 넘어갔다. 위에서는 모른다. 이 문장은 지시가 아니다. 보고도 아니다. 책임을 위로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군부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다. 그 시점부터 사람들이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지방 파견, 교육 이동, 장기 임무 배치로 처리됐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돌았다. 그들 모두가 그 전화와 연결돼 있었다는 말. 통신실의 규정은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한 통화는 사건이 되지 않았다.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 군부에서 문제가 보고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다. 보고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용 전화망에서 포착된 의문의 통화는 그 경계를 넘어선 신호였다. 이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보다 누가 그 전화를 필요로 했는지가 중요해졌다. 다음 막에서는 그 통화 이후 특정 부대에서 벌어진 실제 변화와 이동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간다. 이상한 통화 이후 가장 먼저 바뀐 건 보고의 순서였다. 내용이 아니라 순서였다. 군부에서는 순서가 곧 권한이고 권한이 곧 책임이다. 그 순서가 어긋난다는 건 누군가 책임을 피해 결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특정 부대의 상황 보고가 중앙을 거치지 않고 옆으로 흘렀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고 구두로만 전달됐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 알고 있다는 말은 묻지 말라는 뜻이다. 통신실에서는 회선 점검이 잦아졌다. 정기 점검이 아니라 비정기 점검이었다. 점검 시간은 짧았고 대상 회선은 늘 같았다. 그 회선은 문제의 통화가 오갔던 중앙 전용선과 연결돼 있었다. 점검 중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다. 통신병들은 대기 상태로 물러났고 장교 둘만 남았다. 그 둘은 메모를 하지 않았고 점검 결과도 공유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무언의 지시처럼 작동했다. 며칠 뒤 야간 이동이 늘었다. 훈련 일정에는 없는 이동이었다. 차량은 번호판을 가렸고 등화 관제는 기존 규정보다 더 엄격했다. 이동 경로는 국경 방향이 아니었고 수도도 아니었다. 중간 지점, 지도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곳들이었다. 그 이동을 지휘한 사람은 평소 드러나지 않던 인물이었다. 회의 석상에서는 말이 없고 보고서에도 이름이 잘 나오지 않던 장교. 그가 갑자기 여러 부대의 연결 고리가 됐다. 공식 임명은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그의 말이 먼저 전달됐다. 군부에서 이런 현상은 드물다. 명령은 직함을 통해 내려오지
사람을 통해 흐르지 않는다.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정상적인 체계가 아니다. 통화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지금은 아니다. 선은 이미 넘어갔다. 위에서는 모른다. 이 문장은 시간을 벌자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은 나중에 책임질 자리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사이 사라진 장교의 숫자가 늘었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다. 전출, 파견, 장기 임무, 공식, 사유는 달랐지만 사라진 시점은 통화 이후였다. 그들 중 일부는 통신실 출입 기록에 이름이 남아 있었다. 통신실 내부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다. 특정 회선이 깜빡이면 바로 자리를 비운다.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받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됐다. 군부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이다. 그 의사표현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났다는 건 두려움이 개인 단계를 넘어 조직으로 번졌다는 뜻이다. 보고 체계는 겉으로는 유지됐다. 회의도 열렸고 문서도 돌았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내려지고 있었다. 그 결정이 문서로 내려오기 전 현장은 먼저 움직였다. 이 단계에서 누구도 쿠데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빠르다. 군부는 항상 더 느린 단어를 쓴다. 조정, 임시, 대응, 특수 상황. 그 단어들이 늘어날수록 실제 상황은 더 빠르게 진행됐다. 통화는 다시 한 번 있었다. 이번에는 통신실이 아니라 현장 지휘 차량에서였다. 전용 단말기로 짧은 연결, 같은 문장, 같은 구조, 그리고 같은 침묵.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다. 이 통화는 누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허용한 것인가? 다음 막에서는 그 허용이 어디까지 확장됐는지, 그리고 군부 내부에서 누가 선을 넘는 역할을 맡았는지 구체적인 인물과 구조를 따라간다. 군부 내부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방식은 항상 조용하다. 소문이 돌기 전에 문서가 먼저 정리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사라졌는지보다 언제부터 언급되지 않는지를 기억한다. 의문의 통화 이후 가장 먼저 이름이 지워진 인물은 중앙지휘부 소속 장교였다. 회의 자료에는 여전히 그의 자리가 있었지만 호명은 되지 않았다. 보고 순서에서도 그의 차례는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누락이 아니라 삭제에 가까웠다. 그는 통신 체계에 밝았고 전용 회선 관리 이력도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중간에서 연결을 맡던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며칠 뒤 그와 자주 함께 언급되던 다른 이름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현장과 중앙을 동시에 아는 사람들, 명령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 군부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의 인물들이다. 그 빈자리는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기존 인물들의 역할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보고를 맡고 한 명령이 두 갈래로 해석됐다. 그 혼선이 의도된 것인지 방치된 것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문제의 통화에 등장한 문장, 위에서는 모른다는 말은 이 단계에서 더 분명해졌다. 위가 모른다는 건 아직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게 둔다는 뜻이었다. 알아버리면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사이 보위부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통상적인 내부 감시는 유지됐지만 특정 회선과 특정 인물에 대한 감시는 의도적으로 느슨해졌다. 감시를 줄인다는 건 신뢰가 아니라 시험에 가깝다. 군부 내부에서는 이런 시험을 선 넘기라고 부른다. 의도적으로 규칙을 조금 어겨보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본다. 처벌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통화는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통화의 내용은
늘 같았다. 구체적인 명령은 없었고 방향만 제시됐다. 지금은 아니다. 선은 이미 넘어갔다. 위에서는 모른다. 이 문장은 실행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였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도 않게. 현장에서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했다. 부대 이동은 계속됐고 보고는 줄었다. 문서 대신 사람을 통한 전달이 늘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지만 문서는 남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군부 내부에는 두 개의 시간대가 생겼다. 공식 시간과 비공식 시간. 회의와 보고서는 공식 시간에 맞춰 움직였고 실제 결정과 행동은 비공식 시간에서 이루어졌다. 이중 구조가 형성되면 조직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인다. 혼란은 안쪽에서만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혼란이 한 지점으로 몰린다. 그 지점이 바로 문제의 통화였다. 누구도 그 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통화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건 통화의 출처가 아니었다. 그 통화가 군부 내부에서 공식 명령과 같은 힘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다. 다음 막에서는 이 통화가 어떤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군부 내부 질서를 어디까지 흔들었는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재구성한다. 변화는 항상 현장에서 먼저 드러난다. 문서보다 사람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이다. 문제의 통화 이후 군부 내부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 건 훈련이 아닌 출동이었다. 정기 훈련으로 보고된 이동 중 몇몇은 실제 훈련 목적과 맞지 않았다. 부대 편성은 실전형이었고 장비는 실탄 기준으로 맞춰졌다. 훈련이라면 필요 없는 구성이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단순 숙달 훈련으로 적혀 있었다. 지휘 차량 내부에서는 전용 단말기가 다시 사용됐다. 이번에도 통화는 짧았고 지시는 간접적이었다. 좌표는 말하지 않았고 대상도 특정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준비는 끝났다는 말만 반복됐다. 이 말은 명령을 내리는 말이 아니라 확인을 요구하는 말이었다.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 단계로 가도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늘 현장에서 결정됐다. 어느 부대는 야간에 진지를 이동했고 어느 부대는 기존 경계를 축소했다. 공식 이유는 장비 점검과 인원 재배치. 그러나 경계가 느슨해진 구간은 공교롭게도 중요 시설 인근이었다. 군부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은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서로 다른 부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건 조율의 결과다. 이 조율에는 공식 명령이 없었다. 대신 문제의 통화가 기준점이 됐다. 통화를 직접 받지 않은 부대도 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행동을 조정했다.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형성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하나 발생했다. 경계, 교대 시간이 겹치며 통제 구역에 비인가 차량이 진입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지만 사후 보고는 조용했다. 사고는 훈련 중 단순 실수로 처리됐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다르게 해석됐다. 그 차량은 허용된 시간에 들어왔다. 경계가 느슨해질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비공식 이동은 더 대담해졌다. 보고 없는 이동, 연락 없는 재배치, 구두로만 전달되는 지시, 문서가 없다는 건 책임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신실에서는 전용 회선의 사용 빈도가 다시 늘었다. 이번에는 표시등이 아예 기록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점검 중으로 표시한 뒤 내부 통화를 이어가는 방식, 규정상 금지된 방법이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군부 내부에서 제지가 없다는 건 묵인이다. 그리고 묵인은 가장 위험한 승인이다. 이 시점에서 일부 장교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내부 조정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향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다. 그러나 그 감지는 말로 옮겨지지 않았다. 말로 옮기는 순간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의 통화는 이제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실행을 촉발하는 스위치 역할을 했다. 그 스위치를 누가 눌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미 여러 사람이 그 스위치가 눌렸다고 믿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부 조직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포와 계산이 결합되면 믿음보다 빠르게 확산된다. 이 막의 끝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의문의 통화는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 촉매였다. 이미 쌓여있던 긴장과 불균형을 한 번에 움직이게 만든 계기였다. 다음 막에서는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선을 넘은 뒤 군부 내부에서 무엇이 정리됐는지를 구체적인 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선이 넘어간 뒤의 조직은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다음 결정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군부 내부에서는 이 상태를 정리, 국면이라고 부른다. 정리가 시작됐다는 건 이제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문의 통화가 반복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사람들의 위치였다. 직책은 그대로였지만 실제 앉는 자리가 바뀌었다. 회의실에서 중앙에 앉던 인물이 구석으로 밀려났고 이름 없이 보고하던 인물이 회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식 발령은 없었다. 발령이 없다는 게 가장 분명한 신호였다. 문서의 형식도 바뀌었다. 보고서는 짧아졌고 수치는 빠졌다. 판단을 요구하는 문장이 사라지고 확인만 남았다. 이상 없음, 진행 중, 조치 완료. 이 세 문장이 대부분의 보고를 대체했다. 의미는 적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이미 결정된 상태라는 뜻이다. 그 시점부터 보위부의 역할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기존의 감시는 유지됐지만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접근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대신 주변 인물들이 먼저 정리됐다. 비서, 통신 담당, 운전병, 연결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이런 정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보다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설명할 수 없게 만들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군부 내부에서는 이 과정을 잡음 제거라고 부른다. 잡음이 사라지면 신호는 더 또렷해진다. 그리고 그 신호는 문제의 통화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짧고 불완전하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말들. 이 단계에서 몇몇 장교들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했다. 보고를 줄이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 정리 대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했다. 조직은 빈 공간을 싫어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 자체가 의심이 된다. 결정적인 변화는 통신 규정에서 나타났다. 전용 전화망의 사용 지침이 비공식적으로 바뀌었다.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고 점검, 명목의 차단이 일상화됐다. 이제 전용 전화망은 연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선별의 도구가 됐다. 누가 전화를 받는지, 누가 받지 않는지, 그 반응이 조직 내 위치를 결정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이미 선택된 사람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정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사람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문제의 통화가 단순한 내부 조정이 아니라 외부 상황과도 연결돼 있다는 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부에서 소문은 사실보다 더 빠르게 작동한다. 정리, 국면의 끝에는 항상 발표가 있다. 발표는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나온다. 그 발표가 나올 즈음에는 이미 누구도
다른 가능성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막의 마지막에서 군부 내부의 분위기는 분명해졌다. 의문의 통화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었다. 그 통화는 이미 결과를 만들어냈고 조직은 그 결과에 맞춰 재배열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모든 움직임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공식적으로 남았는지. 다음 막에서는 정리가 끝난 뒤 군부가 내놓은 공식 발표와 그 발표에 담기지 않은 공백을 차례대로 따라간다. 공식 발표는 항상 늦게 나온다. 그리고 그 늦음은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신호다. 군부에서 발표란 사건을 설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리된 결과를 고지하는 절차에 가깝다. 발표가 나온 날 회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회의 안건은 짧았고 질문은 없었다. 문서는 이미 배포돼 있었고 그 문서에는 새로운 변화라는 표현만 반복됐다. 누가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몇몇 부대의 지휘관 교체, 통신, 체계 일부 조정, 내부 규율 재확인.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조직 개편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발표가 의문의 통화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발표 이후 사라진 이름들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 기록에서도, 회의에서도, 보고서에서도 그 공백은 의도적으로 유지됐다. 공백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조차 잊게 된다. 전용 전화망은 다시 조용해졌다. 문제의 통화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정리가 끝났고 조직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있었다. 통신실에서는 규정이 다시 강조됐다. 보고는 문서로, 통화는 최소화. 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더 엄격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안다. 이제 진짜 결정은 다른 방식으로 내려진다는 걸. 의문의 통화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도 없었고 책임자도 없었다. 그게 이 통화가 가장 위험했던 이유다. 군부 내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누구도 전용 전화망을 절대적인 명령 수단으로 믿지 않게 됐다. 대신 전화가 울리지 않는 순간, 통화가 지나치게 짧을 때, 기록이 남지 않을 때를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전화 한 통을 사건의 시작으로 본다. 그 전화가 명령이든 확인이든 침묵이든 그 자체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이 다큐가 말하려는 건 쿠데타도 반란도 아니다. 그런 단어는 너무 단순하다. 실제 군부 내부의 변화는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조용히, 기록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군부 전용 전화망에서 포착된 의문의 통화는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미 시작돼 있던 흐름을 가속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그 가속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되돌릴 수 없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한다.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누가 허용했는지, 누가 이득을 받는지, 그 답들은 전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그 통화 이후 군부 내부의 질서는 이전과 같지 않게 됐다.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고 그 선을 아는 사람만이 다음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이 기록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군부 전용 전화망이라는 가장 닫힌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고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있는 그대로 재구성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하나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항상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한 번의 통화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와 같은 통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다시 울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 통화는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군부 내부의 질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무엇으로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다시 만나겠습니다.